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이 안 될 때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덜 돼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뭘 더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이야기입니다. 입사 서류를 쓸 때 저는 쓸 경험이 없어요. 어떤 걸 쓰죠? 이런 말을 구직자들이 참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수업 내에서의 과제, 그리고 단기간의 인턴십이나 공모전 참가, 자격증 취득, 또는 아르바이트, 교내의 다양한 활동, 또는 여러분 동아리 활동도 하시잖아요. 또 재수 경험이나 편입 이유까지도 잘 정리해서 쓰면 이 사람 꽤 입체적인 사람이네, 다양한 경험 속에서 역량을 쌓았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 속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만 있더라도 고객 불만을 처리했던 경험이나 직원 간의 갈등을 조율했던 일, 이런 것들을 나만의 역량과 의미로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공백기가 있다면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도움과 어떤 교훈, 어떠한 학습 경험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매우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스스로 코딩을 공부했다거나 자기 성장을 위해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웠는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어떤 경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 경험을 협업을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협업에 의미를 둔다면 A초등학교에서 멘토링 봉사할 때 목적에 맞춰 조원들과 수업 준비를 어떻게 분담하고 어떻게 서로 피드백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것이고요. 문제 해결에 의미를 둔다면 수업 도중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길래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떻게 수업 방식을 전환하여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될 겁니다. 결국 자소서에 쓸 게 없다, 이 말은 다 거짓입니다. 경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상의 사소한 경험이라도 내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자기소개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소서와 면접에서 답할 때 진짜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행동이 입사에서도 재현될 수 있나, 이겁니다. 이 재현 가능성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고 붙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자면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STAR, 스타 프레임에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STAR, 스타, 다 아시죠? 첫 번째 S는 상황, 시츄에이션입니다. 두 번째 과제, 태스크. 세 번째 행동, 액션. 네 번째는 결과, 리절트. 이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공모전에서 아이디어가 채택된 경험이 있다, 이렇다면 단순히 결과만 자랑하지 말고 초반에 팀원과 의견의 충돌이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상황과 과제죠, ST. 중재를 위해서 어떤 접근, 그러니까 내 행동, 내 역할에 따른 노력이죠. 그런 노력 덕분에 어떤 결과가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는지, 이건 리절트죠.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하면 면접관은 이 친구는 실무에서도 협업을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 느낄 겁니다. 단 상황과 과제에 대한 비중은 최소로 줄이셔야 돼요. 대신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답해서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높게 드러내야 됩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재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꼬리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한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꼬리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팁은 경험을 테마별로 묶어서 정리해 두십시오.
예컨대 문제 해결, 갈등 조정, 또 협업 주도, 또 실패 극복,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여러분의 경험을 그룹핑,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면접 질문이 어디로 튀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이거는 대충 준비하면 진짜 탈락합니다. 근데 말이죠,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좀 돌더라고요. 지원 동기는 변별력이 약해졌으니까 그냥 평타만 치자.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보면 실제 요즘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지원 동기를 아예 안 묻는 기업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공들일 필요 없겠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건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접까지 갔는데도 지원 동기를 그냥 평범하게 넘기겠다? 이건 거의 필패입니다. 면접에서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그냥 뻔하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걸로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원 동기 평타 전략으로 가지 마십시오. 면접까지만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종 합격이 목표라면 반드시 명확하고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는 이미 여러분이 왜 지원했는지 기본적인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돈 벌려고 왔지, 이거잖아요.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명함 내밀기 좋은 회사, 연봉 조금 더 높은 곳, 이런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럼 면접관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의 무엇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은 우리 산업과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구나. 입사하면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구나. 쉽게 말해서 개념 있네, 개념 탑재했네. 이렇게 하면서 지원자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싹 생기는 거죠. 이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람이 단순히 돈 벌려고 또는 회사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을 거쳐서 딱 회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조직에 맞춰서 뭔가 노력할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딱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준비할 때는 먼저 산업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십시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이슈나 AI 반도체 기술 경쟁, 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다툼 등 이런 산업 전반에서 주목받는 흐름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기업이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십시오. 투자 방향은 어떤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변화는 있는지, 기술 개발 및 판매 대응은 어떠한지, 이런 등등등, 특히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것들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또 최근에 발표한 그 회사의 전략이나 보도자료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사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연결된 변화나 트렌드도 정리해 두십시오. 산업, 그리고 회사, 그리고 직무, 이 다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된 걸 한번 예를 들면 마케팅 직무다. 그러면 요새 소비자 분석의 자동화 트렌드나 퍼포먼스 마케팅의 변화, 또는 데이터 기반 캠페인의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서 딱 내가 갖고 있으면 다음과 같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같으면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는 회사의 A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B의 대응 노력을 보면서 C의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만약 자동차 부품 제조사다, 그리고 만약 품질관리직에 내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최근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품질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A사가 자동검사 공정 도입과 AI 기반 품질 예측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식스시그마 과정을 수료하면서 그리고 FMEA 작성 실습을 하면서 품질 관리에 대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A사의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지원자는 회사의 눈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같이 일할 만한 사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건강한 삶.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원자님의 취미가 뭡니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저녁에는 주로 뭘 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그냥 가벼운 질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요, 꽤 중요한 걸 보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쉽게 지치지 않고 잘 버텨내는 사람일까? 성장하는 사람일까? 결국 이런 걸 보고 싶은 겁니다. 회사는 실력도 보지만 일만 잘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툭 하면 예민하게 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항상 이렇게 지쳐있고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같이 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멘탈이나 체력, 생활 습관까지도 꽤 중요하게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억지스럽게 꾸며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뭘 하면서 힐링하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하는지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운이 좋으면 한두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달? 1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준비를 위한 멘탈 관리, 자기 관리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정리한 내용들, 단순히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 커리어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한번 체크하고 준비하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취업 금방 됩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